상속 사건을 맡다 보면 간혹 제사용 재산 승계 문제가 등장합니다. 보통은 부모님 토지는 제사용 재산이니 장남이 단독으로 승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룹니다. 실제 사안에서 족보나 제사용 도구의 소유권을 놓고 싸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00이면 100, 상속에서 분리되는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인지 여부를 놓고 싸웁니다. 특히 이런 토지에 개발 호지가 있어 땅값이 치솟았을 때나 수용 보상이 결정되었을 때 분쟁은 극으로 치닫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사용 재산과 상속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분묘에 속한 일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재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사용 재산이 제사 주재자에게 승계된다는 것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제사용 재산은 상속 재산 분할이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에게서 제사용 재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 수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에게서 토지를 받은 사람이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를 증여받았다거나 상속 재산이 제사용 재산이니 장남이 혼자 상속받아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사용 재산이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일단 제사용 재산이라는 이유로 어떤 부동산을 제사 주재자가 단독으로 승계한 이후에 제사 주재자가 그 재산을 얼마든지 임의로 처분해 버릴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남이 기를 쓰고 제사용 재산임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타 제사용 재산에 관해 상속인들이 공동 명의로 상속 등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는 모두 무효로 되며 이 제사용 재산은 상속세 과세 과액에서 제외되고 상속폭이나 한정 승인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사용 재산에 관한 주요 용어를 간단히 설명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집안의 산소를 생각하시면 보통 조상님 묘 주변에 소나무가 있죠. 이때 다른 사람이 묘를 둘러싼 소나무를 베어나지 못하게 해놓는데 이러한 숲을 금양임야라고 합니다. 즉 민법이 말한 금양임야는 묘를 설치하고 이를 수호하기 위해 벌목을 금지한 사유임야를 말합니다. 법 규정에서 말하는 일정보는 3,000평을 의미합니다. 3,000평은 약 9,917제곱미터죠. 그리고 농지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분묘 관리와 제사 비용을 충당할 때 묘토인 농지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용 재산은 보통 상속 재산과는 달리 제사 주재자만 승계합니다. 대법원은 제사용 재산의 승계는 본질적으로 상속에 속하는 것이긴 한데 일반 상속 재산과는 다른 특별 재산이라서 공동 규율의 법리가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토지가 금양임야라면 이 토지는 피상속인의 다른 재산과 분리되어 제사 주재자만 승계한다는 뜻이 되므로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럼 제사용 재산, 특히 금양임야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살펴봅니다. 우선 금양임야가 되기 위해서는 이 토지에 이미 조상의 묘가 있어야 하고요. 앞으로 묘를 설치할 예정인 임야는 금양임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묘와 금양임야가 따로 분리되어 있다면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라고 할 수 없어 제사용 재산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임야의 넓이가 일정보, 즉 3,000평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때는 전체 임야 중 3,000평 이내만 금양임야로 보는 것이 실무인 듯 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어떤 선산에 조상님 분묘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야의 현황 및 관리 상태 등에 비추어 금양임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임야 중 일부에 선조의 분묘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금양임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임야가 금양임야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토지가 전체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금양임야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묘토인 농지도 마찬가지로 망인 소유의 묘토인 농지를 제사 주재자로서 단독으로 승계했음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 토지에서 얻은 수익으로 인접한 조상의 분묘의 수호 및 관리와 제사의 비용을 충당하여 왔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이 증명이 정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민사재판은 결국 증거재판이라 이 증명을 할 수 없으면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로 인정받을 수 없겠죠. 그리고 그 증명의 가능성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여기에 또 다른 논점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 제사 주재자가 되는지의 문제입니다. 2008년에 대법원은 제사 주재자를 정할 때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를 정하되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망인의 장남 또는 장손자가 제사 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 중에 아들이 없으면 망인의 장녀가 된다고 판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23년 대법원은 위 2008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면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 한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중 남녀 적설 불문하고 최근 친의 연장자가 제사 주재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2023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피상속인의 맏딸이 제사 주재자가 될 수 있고 그 맏딸이 설령 혼외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에게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사람도 제사 주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상속 사건에서 간혹 등장하는 금양임야, 묘토인 농지 등
재사용 재산의 의미와 제사 주재자 승계 방식에 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오변의 법률 포커스,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법률 이슈와 확실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